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생각하는 수학공간 학원의 원장이고요. 네, 밖에 계신 분은 여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공동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이런 행정 쪽을 제가 담당을 해서 설명회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중3 아이들을 위주로 한 입시,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좀 안내, 설명회에 해당하고요. 설명회 여기저기 다녀보셨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신 얘기는 좀 간략하게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바뀌는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고입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말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리고 설명의 자료와 관련해서는요, 힘들게 사진 찍지 마시고요. 저희 자료에 보면 제일 뒤에 따로 낱장으로 넣어드린 거 있을 거예요. QR코드로요. 따로 한 장 종이가 더 있을 겁니다. 제일 뒤에요. 네, 거기 보시면 이 설명의 PPT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표도 파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설명드릴 교육청에서 나온 선택 과목 안내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의 영상도 추후에 올라갈 거니까요. 뭐 현장 강의보다는 조금은 편집이 될 거예요. 네, 근데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편하게 참고해서 그냥 듣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목차고요. 가볍게 앞에 인트로라고 되어 있는데 인트로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정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편제표, 편제표에 대해서는 뭐 카페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뻔한 얘기 말고 제가 생각하는 해석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스포를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별거 없다입니다. 크게 너무 그렇게 지금 보면 좀 공포에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뭐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배정 방법 혹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쓰는 법이랑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분당맹모라는 맘카페에 저희는 유료 학원 광고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학원 회원들은 글을 쓸 수 없고요. 광고 글 하나만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요. 뭐 몰래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글을 볼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항상 설명회 가면 뭐 의치 한약대 가는 법, 서울대 1등급 이런 얘기만 한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설명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학원 설명회는 최상위권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온대요.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중3, 고1 때까지는 우리 아이는 정말 못 가면 한 중앙대? 어지간하면 서성하는 갈 것 같은데 연고대를 갔으면 좋겠다. 서울대는 조금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분당에 계신 부모님들은 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만큼은 해야지, 나보다는 잘해야지 이러신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 간대요. 중상위권 설명회를 하면. 고3 때는 중상위권 설명회 하면 많이 가십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설명회, 저희 작은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3 설명회를 할 때도 저희 재원생들은 이틀 전에 우선 예약을 열어드렸어요. 보셨겠지만 저희의 목적은 재원생이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도 저희 아이들의 성적대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의 목표가 주로 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그거 위주로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위권 설명회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조금 성적대가 낮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 또 그것도 저희가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떤 학원에서요, 이제 고등학생들이잖아요. 2학년도 계시지만 재원생을 우선으로 하는 설명회를 한다. 그냥 가세요. 제가 생각하는 설명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은 설명회는 홍보예요. 설명회라고 모셔놓고 반은 학원 홍보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런 성적을 뭐 냈고요, 뭐 이렇게 가르치고요. 저희는 오늘 학원 홍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원생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학원은 이 설명회를 홍보 목적이 아니라 정보 전달과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재원생 위주 설명회는 가셔야 되고,
외부생 위주 설명회는 뭐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가셔야 되는 또 다른 설명회. 대형 학원이요. 뭐 분당에 있는 빅3 등등 대형 학원도 좋겠지만 특히 메이저급 대형 학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메가스터디 뭐 아니면 이투스, 대창도 그렇고요. 이런 데서 하는 대형 설명회는 가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육 전문가들이 오시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특히 공포 마케팅,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믿지 마시고요. 설명회는 많이 다니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 말고 대치로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쪽 세계 얘기를 듣고 오셔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아이들이 태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울 얘기는 하긴 합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먼저 가볍게 입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등급,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내신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은 9등급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없어진다고 해요. 내신에서. 정확히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적표에 기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 매일 시험을 보고 성적표가 나가요. 이런 홍보인가요? 네. 매일 실제 기출을 보고 성적표가 나가는데 그 자료를 제가 만든 건데요. 성적표에 점수가 나가고요. 그 학교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지금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학적 통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상위, 하위 몇 %인지가 추측이 됩니다. 계산이 돼요. 물론 정확히 맞진 않지만 추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250명 있는 낙생고에 진학을 했다고 치면 이 아이는 몇 등을 할 것이다가 성적표에 매일 나와요. 저희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매일 신경을 씁니다. 즉, 80점 넘었어, 잘했어. 60점이야, 못했어가 아니라 낙생고건데 60점인데 250명 중에서 30등이네? 나 잘했구나. 성남고는 90점을 맞아도 250명 중에서 150등이 넘어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고등학교 내신과 중학교 내신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표준 편차가 없어지게 되면 뒤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혼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표를 보는 입학사정관들이나 수시를 담당하는 입학관들이 아이들의 성적을 추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손해보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종, 교과, 논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학생부 종합이고요. 수시의 일종인데 성적과 함께 기타 스펙을 보는 거예요. 왜 넣어놨냐면 이게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5등급제를 줄면서 변별력이 약해질 거기 때문에. 교과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직까지 다 혼란해요. 나온 얘기가 없어요. 근데 교과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내신 성적이 5등급제로 바뀌고 표준 편차까지 없어지니까 변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2등급 받은 애랑 비학군지에서 1등급 받은 애랑 여기 아이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조금 표준 편차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논술을 통한 수시가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줄어들기가 어려워요. 정부 방침도 있고요. 너무 정시 중심으로 가면 이제 사교육 위주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 수시를 해도 사교육이라고 그러고 정시를 해도 사교육이라고는 하는데요. 수시를 너무 줄이게 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수시를 그대로 놔둔 채로 대학에서 교과를 좀 배제하고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학종과 교과 쪽으로 논술 쪽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뜨거운 화두 두 가지죠. 전공 적합성. 예를 들면 문과예요.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을 쓰게 되면 면접에서 이제 묻는 거죠. 너는 왜 경제를 전공하겠다는 아이가 경제 수학을 안 들었니?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학교에서 가기는 어려워요. 윤정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아이들을 거르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원서를 쓴 아이들 중에서 더 좋은 아이들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아이들이 많이 쓰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제한을 했냐면 이과 같은 경우에 과학 2 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서울대 지원이 안 됐어요. 작년 수능 만점 받은 여학생이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만점이었어요. 연대 의대 갔어요. 서울대를 못 갔어요. 2등한 남학생이 한 개 틀렸거든요. 이 학생은 2 과목을 받고요. 표점에서 여학생을 이겼어요. 왜냐면 하나 틀려도 과목에 따라서 표점이 더 높은 과목들이 나오거든요. 이 학생이 서울대 의대 진학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대가 이제 그걸 푼다 그러죠. 그리고 전공적 합성은
뭐 예를 들면 이과에서는 사실상 물리투가 없으면 거의 처리 탈락이라는 식의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그걸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서울대는 아직도 전공적 합성을 챙기는 분위기이긴 해요. 연고대까지는 조금 챙길 거예요. 근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만 해도 저걸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안 맞는 애들은 원서를 안 쓰겠죠. 그럼 학교 커트라인이 떨어지겠죠. 밑에 학교한테 역전당하죠. 지금도 만점 받는 애는 연대 같고 다 맞은 애는 연대 같고 한 개 틀리는 애는 서울대 갔잖아요. 역전당한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일부 학과는 동일 학과의 연세대학교에 커트라인 역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 과목도 있지만 그 외에도요. 문과 과목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대 문과 쓴 아이들이요. 이과 아이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과 아이들이 어디를 빠졌느냐? 지방대로 이대로 빠진 거예요. 서울대 B니까 커트라인이 점점 낮아지면서 예비 채우고 하다 보니까 연고대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전공적 합성은 챙기기는 해야 되는데 저거에 목숨 걸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연고대도 저거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무조건 서울대 그럼 챙기셔야 돼요. 은미책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한문까지.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요. 지금 선택을 다양화해주다 보니까 이 학교 안에서 선택 인원이 적어서 못 여는 과목들이 생길 거예요. 그걸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건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떤 과목을 원하는 학생이 이 학교에 3명, 저 학교에 3명, 이 학교에 2명 이렇게 있으면 걔네 모아서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을 듣고 성적을 매기겠다는 건데 성적평가 자체는 절대평가로 들어갈 거고요. 과목도 사실 주요 과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크진 않을 거지만 일단 존재는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크게 중요해질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지금 아이들 중3, 중2까지는요. 교과, 비교과 세특에서는 뭐 여기 말하는 교과는 이제 수시의 교과 전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학교 내신 학생부에서 교과 즉 그냥 성적 과목과 관련된 성적이고요. 비교과는 그 외에 뭐 수성이라든가 다른 스펙들을 얘기하죠. 스펙도 이제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 비교과들을 챙기는 것들이 있고 세특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거예요. 수행 평가를 내더라도 또는 선생님이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배웠다. 그러면 전기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사용되지? 형광등, 컴퓨터 이런 전기에 대해서 본인이 막 공부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써서 선생님한테 내고 선생님 이거 저 세특에 써주세요. 이러기도 해요. 애들 힘들겠죠. 내신 준비해야죠. 수능 준비해야죠. 고등학교 가서 하기도 힘든 그 틈에 선행해야죠. 수행해야죠. 그 와중에 세특 챙겨야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를 할 수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는 수시에 집중할 거다 그러면 세특을 챙겨야 되겠죠. 근데 수시에 집중한다는 아이가 낙생고 가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은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뀝니다.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위에 게 기존 9등급제 기준으로 여기 글씨가 너무 안 보이는데 100등까지 있는 거고요. 아래도 100등까지 있는 건데 5등급과 9등급으로 끊어줍니다. 근데 조금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관심 갖는 범위로 바꿔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존에 1등급이 4%였어요. 소수점에 의한 반올림 등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바뀌는 건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야 특목 가자. 1등급이 많아진대. 우리도 특목 가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리한 구간과 불리한 구간이 있어요. 빨간색은 불리한 구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설명에는 다 제 뇌피셜입니다. 왜냐면 나온 입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파란 구간은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1, 2등은 왜 불리할까요? 걔네는 거의 1.0에 가까울 거잖아요. 기존에 1등급이 해봤자 2명. 왜냐면 3등, 4등은 1.0이 안 나와요. 얘네는 과목 중에 2등급 받는 게 있을 거거든요. 2명만 1.0이었는데 이제 1.0이 많아졌어요. 한 여기까지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볼 겁니다.
그 다음 6, 7, 8등은 원래는 2점 몇 1점 후반을 받을 아이들인데 이제는 전교 1등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아주 위험한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사실 유리하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요. 지금 현재 수시 4등급 요 구간이면 어느 대학 갈까요? 대전 충남에 있는 대학을 수시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정시가는 게 나을 거예요. 뭐 사실 20몇 등이잖아요. 100명 중에.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내신 받기가 이거 되게 저항받을 수 있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내신 받기가 안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4등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네가 공부를 하면 충분히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등급을 받으면 인서울은커녕 인수조건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거의 다 4등급이잖아요. 고등학생들 1, 2등급 잘 없을걸요? 뭐 때문에 안 됐어, 뭐 때문에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데 1, 2등급은 얘기를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소수이기도 한데 어머님들께서 그런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목표로 이 대학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상위 10% 이내에 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하는 애들이 전국에서 20%도 안 돼요. 비학분지에 한 반에 25명, 30명 있는데 그 중에 고등 선행하는 중3이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반 전까지는. 분당에서는 안 하는 아이들이 5명 될까요? 중3 때? 네. 그만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얘네가 얘네랑 같은 취급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신만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어려울 겁니다.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아이들은 불리해지는 겁니다. 왜 불리해질까요? 기존에 3등급으로 취급을 받았잖아요. 얘네랑 다르잖아요. 인수도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네랑 동일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이유는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국어를 버릴 수 없어서 국수, 영 순서대로 제가 한번 임의로 넣어본 겁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 올 1등급을 받은 아이 내신 몇 등급일까요? 1.0이겠죠 당연히. 근데 4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물론 4명보다 적게 나옵니다. 신규에서는요. 똑같이 1등급인데 10명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건 기분 좋게 아이들 성격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냥 기분 좋게 보시라고 넘어간 거고요. 실제 제가 예상하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요 아이는요. 요 레인지에 걸리는 아이일 거예요. 네. 대략 1학년 때 2등급, 2등급, 2등급이다가 국어가 조금 떨어졌어요. 얘 지금 국어 보면 살짝 2, 3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수학은 제가 가르쳤으면 1, 2, 3 많을 텐데 딴 데서 배웠나봐요. 1이 하나 있네요. 영어. 영어도 분당 아이들답게 뭐 1, 2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기존 9등급제 기준으로요. 잘하는 거죠. 네. 2.06등급 나옵니다. 분당에서 2.06등급이면 연고대 라인이에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네. 근데 신규에서는요. 이거 보세요. 다 1이죠. 영어 한 번 딱 실수해갖고 1학년 1학기 때 고입하고 나서 공부를 잠깐 안 해서 2등급 받았어요. 1.06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랑 같이 보이세요? 이게 더 잘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기존에는 2등급과 지금 새로 받는 요 1등급이 둘이 비슷한 거잖아요. 얘는요 혹시 3등급이 하나 나와도요 딴 거 1등급 하나 받으면 커버가 돼요. 디테일하게는 이수단이라고 해서 그 뭐 일주일에 수업 몇 번 들었냐에 따라 조금 가중치가 다르지만 보통 3개 아니면 4개니까 커버가 돼요. 근데 여기는 애가 한 번의 실수로 2등급이죠. 바뀌는 걸로. 2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커버가 안 돼요. 지금 중학교에서 B 하나 뜨면 외래보고 쓰지도 못하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와 수시에. 물론 이거는 이제 수치상의 얘기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따 편제표를 보겠지만 과학 선택 과목들이 많아요. 문과도 사회 선택 과목들이 많아요. 인원이 줄어들겠죠.
거기서 1등급을 다 지키는 아이들이 많지 않겠죠. 실제로는 10%지만 300명 정원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과학 선택하는 애들이 과목별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과 중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도 10명인 거예요. 그럼 300명 중에 고정된 아이들이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해도 10명만 1.0이 나올 거예요. 여기로 따지면 100명 중에서는 3명, 여기까지만 1.0이 나오고 여기는 전부 다 섞일 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분명히 불리해진다. 특히 요 구간 아이들이 유리한데 여기를 뺀 이유가 얘네가 2를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요 구간에서 만약에 2를 갔다 걔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 9% 상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제 바뀌는 걸 2등급을 하나 받으면 큰일 난다. 수시를 목표로 한다면. 정시로 돌려야 되나요? 복잡해지죠. 저도 죽겠어요. 예측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묻는데 답을 못 해주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측으로는 1.0 등급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서열화시키면서 과목들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게. 과학은 예를 들면 물화생지 4개가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물리, 화학 2개만 여는 건데 선택이잖아요. 야, 니네 무조건 물리, 화학 다 들어. 실제로 이래요, 어떤 학교들은. 저희 한민고 이제 아시겠지만 보낸 아이 있는데요. 2학년 1학기 때 원 들은 과목에 2를 무조건 2학년 2학기 때 듣도록 강제로 배정을 해준대요. 편집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난이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섞인 거 우리 아이들 왜요? 등급이 1.0으로 다 통일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없어졌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원점수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학생처럼 시험 문제 냈다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요즘에는 분당에서도 좀 어렵게 내는 추세죠. 사실 왜 A를 못 받게 어렵게 내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쉬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학군지는 평균 90 넘는 애들이 많을 테니까요. 올백도 많아요, 고등학교. 많진 않고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표준 편차 삭제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Z점수, T점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거는 못 들어보셨어도 표준 점수는 들어보셨죠? 그게 이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요.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래서 학교 평균이 70이고요. 우리 아이가 9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20점이다. 벌어진 정도가 2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차이죠. 우리 아이 점수에서 평균을 뺀 점수가 지금 90에서 70 됐으니까 20점이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눠요. 1.0이 나옵니다. 그게 Z점수예요. 그러면 1.0이 되는 거예요. 1.0. 그러면 상위 0.1587%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로 하면 등수를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Z점수를 T점수는 뭐냐면 Z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하위 퍼센트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평균은 50으로 싹 다 고치는 거고요. 표준 편차를 10으로 싹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아이는 1.0이었으니까 얘는 평균 50을 기준으로 60점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수능의 표준 점수는 거기서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럼 120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즉 70점짜리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는데 표준 편차가 20점이면 표준 점수 120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10점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70점인데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잘 볼 가능성도 높죠.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우리 아이가 90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남들 다 못했는데 평균 근처인데. 그래서 얘는 Z점수가 2.0이 되는 겁니다. 아까 1.0이 상위 15.8%였는데 2.0은 2.28%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럼 얘는 50점 기준으로 봤을 때 2.0이니까 10을 곱하면 70점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2하면 표준 점수 140점이면 거의 만점이나 1등급 커트라인 넘는 점수에 해당해요. 참고로 수능의 표준 점수는 보통 만점이 140점대 초반, 143, 4가 나오고요. 만점이요. 시험이 아주 어려운 국어나 수학이 아주 어려울 때 158점까지 온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못해서 올라갔을 때.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이런 표준 점수가 삭제되니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너무 위기론으로만 가고 있네요. 9등급제 기준이에요. 5등급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9등급제 기준은 기존에 1.0 받던 아이들이 몇 명이니를 물었더니 100명 중에 2명 있다라는 거예요. 3등은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기 때문에 섞인다는 내용. 그러면 2.0은 몇 명이냐 했더니 7.5%예요. 분명히 11%까지인데.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는 100명 중에 9등에서 10등 정도 하니까 2등급 받겠구나. 근데 1등급 받는 것도 있을 테니까 1.8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면 실제로는 기존에 2등급이던 아이들은 바뀌는 내신에서도 1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 7.5% 안에 들어가야 11% 컷을 받는 건데 10% 컷을 받기가 얘도 어려워지겠죠. 실제로는 한 6점 몇 % 정도 돼야 바뀌는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내신이 만만치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5등급제니까 특목고로 가나요? 일반고도 불리해지니까 특목고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 가는 게. 왜냐하면요. 특목고를 가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기존에는 1, 2, 3등급, 외대고가 3등급이면 어때요? 느낌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서울대 라인입니다. 네. 괜찮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낙생고도 한 2.6까지 서울대 갈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는 서울대는 좀 빼기로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연고대를 목표로 가고 있어요. 연고대 가면 마음이 좀 흡족하시죠? 저는 저희 아이들 연고대 가면 기쁠 것 같은데요. 네. 연고대 라인에 가려면 외대부고에서 4등급은 지금 9등급제 기준은 좀 애매해요. 3, 4, 4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9등급제에서 3, 4, 4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새로 갔을 때 3등급에 조금 앞쪽이면 가능하겠네? 앞으로 잠깐 돌아보면요. 여기로 돌아가 보면요. 기존에 요 정도니까 2등급 후반도 되네요. 3등급 초반. 요 정도면 한 요 정도면 연고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대부고에서. 희망이 보이잖아요. 3등급은 받겠죠. 5등급 중에서. 이런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요겁니다. 특목이라 잘 간 게 아니라요. 거기를 갈 수 있는 애들이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자료를 이제 정리해놨는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전교생이 367명입니다. 350명 뽑고요. 경원여로 17명 뽑아요. 그 다음에 입학 전환 계신가 바뀌겠죠? 근데 보통 매년 서울대 60명 정도 가요. 그 다음에 의대 메디컬이죠. 의치 한까지만 했어요. 수의대랑 약대 빼고요. 그럼 이건 메디컬이 맞잖아요. 예, 약대까지 들어가면 좀 너무 넓어지니까. 의치학을 보통 100여 명을 매년 보냅니다. 최근 3, 4년 제가 자료 본 거예요. 상위 43.5%. 기존 아까 등급제 기준으로 9등급 중에 4등급까지는 메디컬 아니면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재수 있지 않냐고요? 재수 있어요. 재수생 포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해 350명 중에서 20%만 갔다. 그럼 그 20%가 내년에 재수할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애들도 간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재수해서 내려오면 우리 올해에서 재수해서 내려가니까 매년 가는 전체 비중으로는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걸 해석하면 서울대 끄트머리 정도 갈 애가 외대보고 가야 3, 4등급이 되는 거. 내신만 보고 거기를 보내줄 게 아니라 정말 죽도록 시켜서 올라갈 거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 그리고 갓방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갓을 붙여서 굉장히 훌륭한 일반고를 갓방고라고 얘기해요. 낙생고가 대표적이죠. 전국 서열 보통 일반고 중에 1위를 하고요. 서울대 순위로 봐도 그렇고 기타 학력평가 순위로 봐도 그렇고 3등 밖으로는 안 나가는 학교입니다. 갓방고도 상위 학교는 결국 비슷하다는 게 제가 조사한 자료로 낙생고가 보통 28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서울대를 매년 25명으로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30명 갔고요. 못 갈 때는 17명 가기도 해요. 평균 25명 이상 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의치하는 60명 정도 가요. 올해 자료는 없습니다. 낙생고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메디컬. 전국 탑 100의 낙생고 이름이 아예 없어요. 올해 좀 망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 40명대 간 걸로 들었어요.
근데 창피하니까 아예 빼버리더라고요. 메디컬 40명 보냈는데 그걸 창피하다고 빼는 그런 학교예요. 네, 근데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 30.3%가 제가 계산한 거는 서울대와 의치한 메디컬까지예요. 그러면 기존 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은 어림도 없고요. 3등급이 23%예요. 4등급 대 중반까지는 서울대 또는 메디컬 끝머리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가야 거기서 3등급을 받는 거죠. 바뀌는 거 기준으로는 2등급이 34%까지거든요. 결국은 학생에서 내신 2.0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바뀌는 걸로요. 메디컬 끝머리 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못 가도 연고대는 갈 겁니다. 그만큼 2.0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 반대로 다른 이 근처에는 늘고나 한솔고 분당고 같은 경우에는 낙생고보다 최소한 한 등급은 더 높게 나와요. 기존 기준으로. 낙생고 4등급이면 여기 오면 3등급이 나옵니다. 2등급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차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낙생고도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의 성향을 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성적대가 이렇고 내신이 이렇게 바뀌니까 얘는 특목이 유리할까 아니면은 각광고가 유리할까 아니면은 비학군주를 빼야 되나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입시제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바뀌어왔잖아요. 중앙대 가다가 갑자기 서울대 가나요? 서울대 가다가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불리하다고 한양대까지 떨어지나요? 안 그래요. 본인이 시험을 망쳐서 떨어질 수는 있죠. 또는 고등학교 갔다가 남학생인데 굉장히 예쁜 여학생을 만나서 연애에 빠져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쁜 여학생이 일반고에 있고 외대고가 나오나요? 우리 애가 일반고였으면 전교 1등 하랬는데 외대고나 상상고를 보내놨더니 거기서 연애를 해갖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어요. 다만 분위기 타는 아이들이 좀 적겠죠. 외대고고, 상상고 이런 데는 적을 거고 낙생고도 분당에서는 좀 적을 거예요. 없진 않아요. 그리고 낙생고 외에 이제 남은 학교들 중에서 많이 따지세요. 중앙대지는 좀 덜한가? 조금 덜하대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다음에 낙중대 3개 빼고 나머지는요. 똑같아요. 한솔하고 늘고 중에 어디가 잘하죠 요새? 성적으로요? 요번 늘고이랑 형이 좀 잘한대요. 네. 2학년도 잘한대요 늘고가. 성적은 좀 나았대요. 분위기는 늘고가 더 안 좋대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늘고는 안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분당에서 낙생고 빼고 조금 분위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있는 친구들 보면 지는 친구들이니까 좀 날라리들이 없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없는 학교가 어디니? 그랬더니 없어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지간 해야죠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분당쯤 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대치감에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그래요. 어느 지역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예를 들면 영덕 호불호가 갈리는 학교인데 여자들끼리 있는 걸 좋아하고 잘 거기서 나가는 스타일이면 영덕 보내주는 거 좋고요. 아니면 좀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 치열하게 하는 스타일이면 낙생 중앙 대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서현고가 최근에 이제 과학중점 되고 나서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요번에 서현고가 힘을 좀 많이 줬더라고요. 서현고 목표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가 엄마 저는 좀 과학 열심히 해볼게요 하는 이과 아이고 여자아이면 다들 피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가 그 학교에 맞는지를 보셔야지. 정작 고등학교 가는 건 이 아이잖아요. 이 아이의 특성은 안 보고 이 아이의 성적하고 그 학교의 입시 제도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그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위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하나요? 도박을 하나요? 안정적으로 가나요? 저는 그쪽을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고 할게요. 엔화를 사야 됩니까? 원화를 사야 됩니까? 달러를 사야 되나요? 국방력으로는 일본이 더 세겠죠 우리보다. 특히 해군에서는 게임이 안 되니까 공군도 그렇고요. 육상에서는 우리가 좀 이길 수도 있는데 가야 때리죠. 그럼 질 확률이 높은가요? 경제력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달러를 사나요? 미국이 어느 편을 들까요?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는데 이기는 편을 들까요? 그럼 일본이 이기면 우리는 미국 일본 편을 들겠네요? 우리가 가진 달러를 뺏길 수도 있는데요.
뭘 사야 돼요? 저는 금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도 위험해요. 가장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매국노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했어. 이야,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 나는 얼른 엔화를 샀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 엔화를 잔뜩 샀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유의 국민성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뺏길 수도 있고요. 엔화를 갖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위기 상황일수록 추천을 드리고요. 그 선택이 아이를 대학을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비슷해요. 본질을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 정시 중에 뭘 가야 되느냐? 현재까지는 서울대 기준으로 승모권은 수시가 많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 조사하고 싶으면 이제 서울대 자료만 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연고 단위까지는 동일하게 보셔도 돼요. 근데 중경외시 라인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네. 사실 수시와 정시를 거기서부터는 따지기가 어려워요. 특성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그때쯤부터는 그냥 그 아이가 어느 게 유리하냐인 거고요. 분당은 여전히 수시가 높죠. 정시가 높죠. 네. 그리고 갑방과 일반고는 여전히 정시 중심이긴 한데요. 서울대 경우에는 분당권 일반고들도 당연히 정시가 높습니다. 이게 조금 내려오면 서성한 라인부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서울대 정시가 높고요. 서성한 라인까지는 정시가 높아요. 근데 중경시 라인부터는 수시도 꽤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4년도 자료인데요. 보이지도 않네요. 서울대 합격 최종 탑 100이에요. 네. 안 보이니까 좀 확대해보면 22년, 23년도는 등록 기준이니까 꽤 신뢰도가 있는 거고요.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24년도는 합격 기준이니까 안 간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조금 줄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보면 외대국어는 정시가 더 많이 가긴 하는데 수시가 꽤 많이 가는 거예요. 비슷해요.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메디컬 아이들이 상위를 잡고 있으니까 수시로 서울대 가기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상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상상고도 이제 메디컬 특성 학교다 보니까 조금 뭐 성향이 다르긴 한데요. 대원 외고도 수시 많이 갑니다. 중동고는 정시로 많이 가네요. 네. 그다음에 하나고도 이제 특목고니까 또 많이 가고 상상고는 정시로 많이 갑니다. 이건 상상고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외대부고보다 훨씬 더 메디컬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학교의 성향도 있고요. 상상고는 주로 정시로 밀어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고들 잘하는 일반고들 보면 거의 정시로 많이 가죠. 민사고는 수시로 압도적으로 많이 갑니다. 참고로 민사고는 정원이 거의 반이에요. 160명이니까요. 그리고 뭐 단대보고 있고요. 우리 동네 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낙생고 여기네요. 낙생고는 정시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요. 과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외고도 수시가 많죠. 왼쪽이 수시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고는 정시가 많고요. 특목은 아니잖아요. 비평준화 일반고 상위 학교죠. 그리고 하늘고는 이제 뭐 비슷하고요. 성남외고도 수시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북일고도 수시가 많고요. 김천고도 수시가 많고요. 이렇게 없었나요? 분당권 학교가 없네요. 동탄국제고는 수시가 압도적입니다. 정시가 좀 많이 밀린 학교예요. 성적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밀린 학교에 해당하고요. 수지고도 정시가 많고요. 일반고니까요. 대진고 나왔네요. 대진고는 생각 외로 수시를 잘 간 편에 해당하네요. 하지만 정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일반고에서 수시로 서울대를 보내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동네 학교가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제가 어제 볼 땐 되게 잘 보였는데 서영고 있네요. 그리고 야탁고 정시가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중앙고는 의외로 수시가 많았습니다. 근데 전체 인원이 6명이다 보니까 이거 조금 일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시가 해야 되나요? 정시가 해야 되나요? 내신이 일반고가 예를 들어 상상만 학생 또는 상상과 중앙을 비교하면 네. 중환이 상상보다는 내신이 동일한 아이 기준으로 받기가 쉽겠죠. 압도적으로 쉽죠. 쉽죠. 성과는. 그런데 왜 수시 인원이 더 적을까요? 일반고가? 일단 첫 번째로 수시는 교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 교과로 순수하게 성적 그 등급만 가지고 진짜 대학을 뽑는다면 전국에 고등학교가 2,700개인가 있거든요. 분당에선 전교 1등이 잘 없죠. 섞이죠. 근데 지방까지 갈 것도 없이 수도권에서도 비평준 학교에선 전교 1등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제가 비평준 지역에 있을 때 과외했던 문과 친구인데요. 결론은 이 친구는 이제 서울시립대 세무회계학과를 갔어요. 세무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2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세무사 합격을 해갖고 지금 학교 다니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주면 저도 무서운 친구예요. 참고로 차석으로 들어가서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공부를 굉장히 못한 학교에 다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백을 고3 때도 받았던 친구예요. 8과목 전과목 올백을 내신해서 수시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이 매번 92점이었어요. 거의. 전교 1등이에요. 문과에서. 문과 2등은 몇 점이었을까요? 70점대였어요. 모의고사.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럼 얘 내신은 몇일까요? 1.13인가 받았거든요. 그나마 1학년 1학기 때 저한테 1학년 2학기 때 왔어요.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망치고 왔어요. 첫 시험. 그때 수학을 3인가 받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올 1, 한 번 빼고 올 100을 찍었어요. 저는 학교 시험이 쉬워서. 제가 잘해서 아니고 쉬워서.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러면 1.0짜리들이 전국에 몇 명 있을까요? 2,600개 학교 중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면 못해도 500에서 700은 되지 않을까요? 1.0까지는 아니어도 1.1, 1.2까지 하면 1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서울대 그러면 교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분당에 1.1이 있나요? 전교 1등도 1.1 없을걸요? 1.4는 넘어갈걸요? 그럼 분당 애들하고 그 애들하고 교과로 붙으면 얘네가 어떻게 이기죠?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외대부는 수시로 어떻게 서울대 28명을 보낼까요? 단순 계산으로 367명 중에서 28명이 서울대 갔다고 치면 즉 내신으로 전교 1등부터 28등까지는 메디컬 안 가고 다 서울대만 갔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한 8% 되는데요. 그리고 등수가 변하지 않아서 운이 좋았다고 쳐도 얘네는 잘 받아야 2.0인 거잖아요. 1점대로 들어가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외대보고 2.0은 서울대를 가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그 특목고들은 학종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교과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최상위권 학교들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분당에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숫자들만 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상도 전라도 빠져야 돼요. 애만 보내서 3년 있다 오면 되죠. 지금 여기 분당에 있는 아이들 여기서 뭐 아이들 성적이 마음에 드실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분당에 있는 중학교에서 평균이 80이 넘었다. 어디가는 지방으로 가면요 고등학교에서 9등급제 기준으로 3등급은 안 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나와요. 조금만 공부하잖아요. 전교 1등 쉽게 찍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졌던 아이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프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 학교로 갈수록 정시 중심 경향이 짙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왜냐면 내신 따기가 어려우니까요. 수시의 변화 가능성, 수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학종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특목고가 유리해질 수 있죠. 하지만 특목고가 유리해진가 우리 아이는 특목고로 가야 돼? 아니에요. 유리해진다는 건 28명에서 38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외대보고 가서도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들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중. 아이가 이과 성향이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세 분. 그럼 문과 성향 반반이요.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기존의 과중학교들은 문과 애들이 가면 거의 무덤이었죠. 특히
3년 전에 이제 수능이 문이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은 됐는데 통합되지 않은 수능이잖아요. 국어도 선택, 수학도 선택.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에서는 84점을 받아도 1등급이 나오는데요. 확통에서는 92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와요.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 저희 예비고사 많이들 있는데 문과에게 제가 어떤 선택을 의논해서 지금 했냐면 아직 확정은 아닌데 90% 확정이거든요. 문과에가 미적분을 보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은 8문제예요. 공통 22문제 똑같잖아요. 8문제 중에서 2점짜리 하나 있고요. 3점짜리가 4개 있고요. 4점짜리가 3개 있어요. 그럼 얘가 확통을 봐서 킬러 30번 킬러 하나 빼고 다 맞춘다고 칠게요. 그리고 22번 공통 킬러 하나 틀린다고 칠게요. 그럼 92점이죠. 그렇게 1등급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미적을 공부하면요. 문과가 미적 공부하면 4점짜리 맞추기가 쉽진 않겠죠. 4점짜리 3개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22번 틀렸어요. 84점이잖아요. 82점이랑 같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4점 차이가 등급이 벌어질 때도 있고 8점 차이가 벌어질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6점 차이가 제일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4점짜리를 2개를 풀 시간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22번을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다만 미적 공부량이 좀 많으니까 조금 머리가 되고 속도가 있는 아이들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미적분 중에서 8문제 중에서 3개 버리고 나머지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에 집중해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88 되잖아요. 아니면 또 미적에 하나가 4점짜리가 쉽게 나와서 맞출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땡큐죠. 확통 96 맞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정도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불리한 상황인데 문과가 어려운 상황인데 바뀌면서 문과도 이제는 불리하지 않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물론 기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기존에 문과가 불리하다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과 애들이 애초에 잘해요. 성적대가 높아요. 그건 좀 잘못된 얘기인데 공부를 잘하면 문과 성향에도 이과를 보내요. 애들을. 이과가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문과에 남는 애들은 문과 성향이어서 남는 애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 뺀 나머지가 남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문과 애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얘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과 성향을 잘 봐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가야 돼요.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로 가야 되는 거고 대학을 낮춰서 가야 되는 거고요.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문과면 문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학 잘해서 문과 가면 굉장히 고맙죠. 좋은 대 가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런 애들이 과중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과중학교에 갔다가 사회탐구를 들었는데 정원이 24명이에요. 올백을 받았는데 사회탐구에서 2등급이 나와요. 대신이 피눈물이 나는 거죠. 다 1등급 찍었는데 그거 하나가 24명이 되면서 수강을 했는데 취소가 안 되잖아요. 얘는 이미 시작부터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아이를 찍혀있는 거예요. 100명이라고 치고요. 아니죠. 24명이 맞춰 계산이 맞네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잘해도 2.0이 찍히는 거예요. 내신은. 그리고 문과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따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어려웠는데 바뀌고 나니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과중학교 편제표와 아닌학교 편제표를 제가 학교 이름을 빼고 보니까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편제표와 함께 의논을 드릴 겁니다. 편제표 보는 법에 앞서서 교육과정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제가 이거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던 설명인데요. 영상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제 복잡하니까 빼고요. 창의력 체험활동 이건 중학교에도 있잖아요. 그냥 뭐 기타 과목도 아니고요. 옛날로 따지면 CA 클럽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교과, 전문 교과도 따로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진로 선택은 전부 다 상대평가였어요. 기하 같은 거 해당하고요. 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 해당하죠. 고3 때 배우는 것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고3 때 내신에서 좀 자유로워진 채로 정시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거는요. 같은 자료거든요. 교육청 자료 앞에 거랑 디자인을 귀찮았는지 안 해주더라고요. 표를 안 그려주네요. 공통 과목과 선택이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얘는 당연히 상대평가겠죠. 5등급제지만 얘는요. 상대평가죠. 얘는요. 상대평가예요. 얘는요.
상대평가예요. 융합도 상대평가예요. 사회과학만 빼고. 수학 과제 탐구가 기존에 절대평가였는데요. 이제 상대평가예요. 고3 때도. 이 아이들부터는요. 전문 교과는 뭐 특목고나 아니면 특성화고에서 진행하는 교과니까 뭐 대부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전문 교과에다가 예를 들면 고급 미적분, 고급 대수 이런 것들 몇 개만 보시면 되니까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수 단위, 뭐 기존에 204 단위에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24 빼고 180개. 그러면 6학기로 나누면 30, 그러니까 일주일에 30시간씩 듣는 거예요. 한 학기에. 근데 바뀌면요. 8개씩 줄여준대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뭐 192에서 18 빼면 174로 돼서 딱 하나 의미 있는 건 180에서 174로 줄었으니까 일주일에 7교시가 하루 줄었겠죠. 네. 1시간씩 준 건데 의미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바뀐 표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필수 이수학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선택지가 열려 있으니까 나는 수학과학 위주로 듣고 싶어. 하지만 체육은 무조건 10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편집해 페이크 해놓은 학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따. 그래서 체육교과 10, 예술교과 10, 그 다음에 뭉뚱그려서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학문, 교양이 16. 어떤 학교는 센스있게 맞춰줬고요. 어떤 학교는 버려둔 건데 제가 볼 때는 실제 나중에 선택할 때 돼서 애들은 난 이거 들어야지 그리고 이 학교를 보고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 갔더니 너 이거 못 들어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옛날 과목들이고요. 공통, 일반, 진로 선택 여기가 전부 다 상대평가였던 거예요. 뭐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 뭐 국어도 있고요. 그죠? 근데 바뀌는 거에서는요. 너무 작죠? 공통 과목만 보면 뭐 이상한 과목들이 제목이 있는데 수학과 문화, 실용통계, 수학 과제 탐구 상대평가예요. 5등급제 등급 나옵니다. 얘는 안 나와요. 사회니까 여행지, 역사를 통과한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사회랑 과학만. 얘는 나와요. 얘는 나옵니다. 교양은 안 나와요. 제2외국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걸 보시면 요게 수상이고 수하고요. 요게 수원이고 수투고요. 요게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2가 지금의 미적분이에요. 거의 같은 거고 내용 조금 움직이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제 눈여겨보실 건 요거죠. 기존 수능에서는요. 이거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어 선택이요. 아까 앞에로 잠깐 돌아가 보면 화작 또는 언매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배웠어요. 이과든 문과든. 문학과 독서는 공통 영역이에요. 요거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 요거하고 요거 기하 셋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바뀐 거에서는요. 이거가 공통범위예요. 선택이 없어서 다 해야 돼요. 순서 바뀌었죠. 헌법과 작문인데 찢어졌고 언어와 매체는 없어지고 독서 문학은 공통이었고요. 이렇게 된 거고요. 아이고. 수학은 확통이 기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미적분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이과 대학에서 무조건 시킬 겁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수능에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시험을 도입을 해서 상위 학교에서는 그 미적분 성적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정부에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는 하고 싶어 하고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됐고 영어는 그대로고 요게 문제죠. 사회와 과학을 둘 다 해야 된다는 거. 공부량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고급 기하는 뭐 딱히 애매한데 고급 대수와 고급 미적분, 전문 수학도 가끔 있고요. 네, 과학에도 고급 과목이 들어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전공 적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즉, 나는 미적분에 신경을 썼다. 선택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 미적분을요. 저 특목고에 열리는 편지예요. 지금은 외대부고에 뭐 AP 미적분학 BC, 민사고 이런 데 위주로 열려요. 일반고에 연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게 일반고에 이번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뀌는 건데요. 이것도 옛날 자료인데 크게 의미는 없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시수에서 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1학년은 96개고요.
2학년 128개고 3학년이 다시 96개예요. 136, 102였는데 수업 시간 줄인다는 얘기예요. 진도 더 빨리 나가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행을 하면 괜찮은가요? 좀 애매합니다. 네, 이렇게 돼요. 96, 128, 96으로 줄어요. 고1도 좀 줄었어요. 할 거는 늘었는데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뭐 의미가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아이들은 선행하고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뭐 바뀌는 것들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네. 그냥 바뀌는 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넣어만 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만 보시고 크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미 진행된 건데요. 지금 기존까지는 17주가 한 학기였어요. 근데 요거를 16 플러스 1로 구성을 했는데 실제 17주 수업을 했고요. 이제는 16주 수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방학이 늘어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행 수업 일수는 유지하고요. 뭔가 하래요. 자율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현재표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집표를 저희가 모아서 정리를 해놨고요. 살짝 저희가 편집을 한 게 색칠한 거예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거는 일반 선택이고요. 진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네, 여기에 저희가 앞에 거가 PDF 형태로 이번에 엑셀로 자료를 다들 주지 않아서 저희가 편집이 좀 어려워서 PDF를 그대로 줬는데 조금 가시면 여기 학교에 분당고등학교 표를 저희가 이제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명을 써놨어요. 공통과 일반은 검정 글씨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파란 글씨, 융합 선택은 주황색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성적 처리 방법에서 사회과학에서 융합 선택, 주황색은 5단계 성취도, 절대평가라는 얘기예요. ABCD 2만 표기하는 겁니다. 교양 과목은 패스 파일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성취도가 들어가고 등급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상대평가라는 얘기예요. 등급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이요. 제가 봤을 때 수학에 힘을 주는 학교 순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걸 띄울 생각을 못했는데요. 학원으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제가 굳이 적지 마시고 보내드릴게요. 뭐 적으셔도 되고요. 가장 힘을 주는 학교라고 생각하는 건 서현고와 영덕여고입니다. 가장 뒷장에 보시면 이 자료 출처는 분당 메모 카페고요. 여기는 저희 워터마크를 넣지 않았어요. 저희 게 아니니까. 서현고 한번 살펴볼까요? 서현고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2학기 공통수학, 2학년 1학기 대수, 미적분. 수상수와 수원 수투예요. 그럼 이게 선택이에요. 기하와 수학과 문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편집표를 봐야 알겠지만 아이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거 들을 게 별로 없어요. 미적분 2. 미적분 1과 미적분 2를 같이 배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 안 한 친구 어떻게 해요? 선행 허고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수학도 만약에 경영 경제 쪽 진학, 이과에서도 통계학과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학할 친구들은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전문 교과 과목이에요. 2개나 깔았어요. 확률과 통계 선택이에요. 안 들을 사람 있을까요? 수능 봐야 되는데요. 다 들을 겁니다. 안 들으면 학교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대학교에서. 정시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고급 때서 고급 미적분, 확률과 통계 깠다 가면 3학년 1학기 때 3개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마 인공지능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AI 관련해서 이슈가 크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수학은 조금 의미를 크게 두더라고요. 많은 학교들에서. 이것들은 대학에 갈 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고, 서영고랑 영덕여고요. 영덕여고도 비슷합니다. 미적분이 있고 기하 실용 통계 중에 택일인데 사실상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 2 있고요. 통합수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 의미를 되게 크게 두실 건 아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땐 실제로는 수능 대비로 전환될 것 같아요. 지금의 수학 과제 탐구처럼. 수학 과제 탐구 때 딴 거 안 하고요. 수특 풀고 수능 완성 풀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시험 봐요. 수원 수투 범위, 수능 범위죠. 그 다음에 고급 미적분 들어있고요. 전문 수학 들어있고요. 이런 거 듣고 가면 대학에서 입학사령관들이 좋아하겠죠. 학종 같은 거 쓸 때. 이 학교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힘을 많이 준 학교라고 보여지고요. 돌마, 성림, 야스탑, 은중 같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보이는데 돌마 한번 볼게요. 기본으로 깔아놨고요. 여기서 미적분처를 무조건 같이 들어야겠죠. 근데 아까하고 다르게 듣고 나서 3학년 때 들을 수 있으니까 선행과는 조금 벌어질 수 있고요. 그래도 두 개 들어야 되는데 얘도 중요해요. 이때 세 개를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급 대수 이때 좀 여유롭게 들을 수 있고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테니까요. 선택 과목이 많지 않아서 들어야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혹시 특별히 궁금하신 학교 있으면 제가 자세히 봐드릴까요? 다 봐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서요. 분당 중앙고요. 중앙고는 이따가도 제가 그 학교 편제표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수학만 먼저 보면요. 확통과 미적분을 2학년 2학기 때 공통으로 깔아놨습니다. 너무 부담 가실 거 없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두 개 듣는 거 정도는 2학년 때 특히나 그렇게 무리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 한솔고 아이들이 1년 내내 확통과 수원수투 같이 시험 보고 있어요. 대신 수학 공부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하죠. 미적분투와 기하가 들어가 있고 전문 수업 여유로운 편이에요. 과학 중점인데도 불구하고요. 과학이 수학은 아니지만 보통 과학 중점은 수학에 힘을 주잖아요. 근데 수학에 많이 힘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분당 중앙고는 저는 1단계로 평가를 했습니다.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로 평가를 했어요. 낙생은 오히려 0단계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확통, 미적, 수학 과제 탐구 중에 하나 들으래요. 미적투하고 확통을 같이 못 듣게 돼 있더라고요. 그 대신 여기서 들을 수 있죠. 그럼 이건 거의 대부분 확통, 미적 아닐까요?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기하는 이제 선택지에서 좀 많이 멀어졌어요. 사실 기하가 입시에서 끼치는 영향이 지금까지는 좀 있었어요. 근데 바뀌는 것은 기하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 빼고 기하 안 들었다고 애들 걸릴 수 있는 학교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기하가 묻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기하에 공간 벡터가 돌아왔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들 빼지 않을까. 해도 애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하지 않을까. 보평고도요. 과중인데요. 그냥 미적분 확통 기본으로 깔아놓고 미적분 투를 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과제 탐구 들어가고 별거 없습니다. 보평고도 저는 0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학생부랑 같이요. 이상하죠? 과중인데. 그럼 과학에 뭔가 엄청나게 힘을 줬을까요? 앞에 가서 살펴볼게요. 일단 말씀하셨던 중앙고부터 한번 보죠. 학교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고가 여기 있죠. 글씨가 좀 많이 같긴 한데요. 국어가 3개네요.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과 확통을 같이 듣는데 확통 3개예요. 확통은 3개인 학교가 대부분이고 4개인 학교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다 공통과정이니까 여기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영어가 3개네요. 1학년 때. 혹시 요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요거는 과목 이름이고요. 이 윗줄에 있는 거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 학점이에요. 즉 국어는 4학점으로 들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1까지는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은 줄이는 것만 되고 어떤 과목은 늘리는 것도 되고 이런데 근데 얘네는 3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학점, 3학점이 되는 겁니다. 즉 일주일에 3번 들었다는 얘기예요. 1학년 1학기 때 국어 1 듣고요. 2학기 때 국어 2 듣고 2학년 1학기 때 문학 듣고 2학년 2학기 때 화법과 언어 듣고 3학년 1학기 때 독서와 정문 듣는 거예요. 그럼 3학년 2학기 때 국어가 없나요?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겠죠. 안 고르면 없는 거겠고요. 그래서 필수 이수학점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가 3개니까 지금 국어 영어를 좀 줄여놨어요. 다른 과목들의 학점 수를 좀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학탐구 실험 다 기본으로 필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학교는 체육교과학과 10개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둘둘 하나하나 맞춰서 깔아준 거예요. 필수잖아요. 그럼 애들은 체육은 아예 안 고르면 돼요.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걸쳐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과정 정보 얘네들 같은 경우에 3, 3만 깔아줬어요. 그럼 16개잖아요. 6개 했으니까 남은 10학점을 들어야 돼요. 선택해서요. 그걸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과목 깎는 것처럼. 이게 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예술도 10개 들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얘는 보통 3학점이니까 2개 들으면 되잖아요. 얘는 10학점이면 4개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런 학교가 많아요. 초과해서 채워야 되는 학교들이 많고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요걸 먼저 보지 마시고 여기를 먼저 보세요. 1학년은 거의 없고요. 2학년 1학기에 얘네보다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2학년 1학기에 뭘 선택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고요. 주황색은 융합 선택이에요. 근데 영어니까 상관없죠. 사회문제 탐구 얘는 절대평가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3단위짜리 3과목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3개를 고릅니다. 물리학, 지구과학 있네요. 이과는 보통 이렇게 고르겠죠. 문과는요. 지리와 윤사 고르겠죠. 그 다음에 이과는 과학과 자탐구 고르겠고 문과는 사회문제 탐구를 고르겠죠. 보통은. 뭐 이거 고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거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애들 안 고르면. 학교에서 그냥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과는 상대평가잖아요. 문과는 절대평가잖아요. 문과는 좋은 거죠. 여기서만은요. 너무 작은 비교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2과목 고르는 겁니다. 화학, 생명과학. 이과 아이가 여기 가서 2개를 뭘 고를까요? 화학, 생명과학 고르겠죠? 이거 고르긴 좀 그렇겠죠? 네. 근데 이과 아이들 사회 하나는 들어야 될 거예요. 사회도 최소 학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또 머리 아파져요. 과학을 4개 듣는 대신 나는 여기서 사회 하나 들을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회 들어가면 문과 애들하고 같이 상대평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과를 뽑는 대학에서 사회를 과연 수시에 반영을 할까?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하나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까 혼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이 너무 넘치고 표준 편차도 없고 하니까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사회를 추가할 수도 있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애들이 고3 가봐야 알아요. 그럼 얘네 사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능에 참사가 포함이 되면 해야 돼. 통산 1학년 거잖아요. 연결되는 내용. 1학년 것만 하면 되고요. 얘는 그 다음 단계예요. 따지면 1학년 공통과학이 있고요. 공통사회처럼. 2학년에 보통 물화생계 1 있잖아요. 그 다음에 2 있잖아요. 얘네도 과목 6개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잠깐 하나로 또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저희가 그 QR코드에 넣어놓은 자료니까 받으실 수 있어요. 사회과학에 이제 통합을 하면서 좀 힘을 뺀 건 맞아요. 근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페이크를 썼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과학을 여기를 보시면 공통으로 통합과학과 실험 필수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냥 통합과학이죠. 그 다음에 물화생계 1 있었죠. 물화생계 1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나왔어요. 물리 2? 물질이라 물리 아니고요. 예, 화학입니다. 물리 2, 화학 2, 생명 2, 지구과학 2? 느낌 아닌가요? 전문교과? 저는 이런 느낌으로 와닿아요. 물론 얘네는 2보다는 좀 라이트하게 가는 것 같아서 힘을 좀 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선택지에 넣어놨어요. 이걸 들을 수밖에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저는 일단은 과연 뭐가 그렇게 바뀔까?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사회,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융합 선택까지도. 그래서 선택지를 깔아놨을 뿐이지 수능에는 어차피 1학년 것만 나오니까. 네. 수능의 과목이 있다면 네. 그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것이 지금 다 뇌피셜이고요. 모든 설명에는 예측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요. 이번에 주도적으로 지금 이걸 바꾸고 있잖아요. 그럼 바꾸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문이과를 좀 흐트러뜨려 놓겠다는 목적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이과를 섞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힘을 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사회과학에 힘을 주게 되면요. 뭐 장점으로는 국영수의 힘을 좀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국영수의 힘을 빼고 사회과학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교육이 뻥 터질 겁니다. 지금 사회과학 사교육들이 그래도 많이 죽어 있잖아요. 다른 예전보다는 뻥 터질 거예요. 사회과학 학원들이 주변에 막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학, 영어는 안 해요? 여전히 하겠죠. 수학, 영어가 쉬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교 1등부터 100명 중에 한 20등까지 모의고사도 뭐 내신도 다 100점이에요. 얘네를 분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대에서 2개 틀리면 한양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기, 지금 수능이 쉬워지다가 더 이상 못 쉬워지고 계속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킬러를 없애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고 중킬러를 계속 넣고 있잖아요. 정부의 의견에 교육부가 계속 반하고 있어요. 평가원이. 저번에 9월 시험 엄청 쉽게 냈었죠. 10월 다시 어려워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저는 난이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사회과학 난이도를 기존에 원투 과목 있던 걸 이렇게 합해놨는데 여기서 또 올린다? 일단 욕먹을 거 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회과학 2개 다 해야 되는 이 학습 부담으로 인한 이 뭐랄까요, 학원의 성행, 사교육의 성행 이런 것들을 막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바꿔서 뭐가 이득일까요? 교육부 입장에서.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5등급제로 나뉘면서 등급에 대한 변별력도 네. 수능 시험이 난이도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면 네. 그러면 뭘로 변별력을 줘서 그 대학이 아이를 선발할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이고 수능은 아직까지 변별력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수능이 변별력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 봐서 서울대 간 애들은 거의 서울대 수준이 나와요. 연고된 연고대 수준이 나오고요. 아직도. 다만 서울대 의대 뭐 이러면 400점 만점에 395점이니까 수학에서 2개 틀리면 못 가기도 해요. 그건 정말 최상위 라인인 거고 거기는 극소수잖아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서울대는 387.5점대에서 가요. 근데 하나씩 틀린 아이들이 2개씩 틀리면 연고대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만큼의 변별력은 있어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주면 푸는 아이들은 꽤 있어요. 근데 그 100분 안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게 킬러는 아니죠. 중킬러들을 섞어놓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가 될 거예요. 확통으로 바뀌면서 미적이 빠졌다고 하지만 공통 문제들을 지금 조금 의미 있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고 국어도 학습량이 늘었죠. 수학은 조금 줄었죠. 하지만 사회가 추가됐으니까 이과 입장에서는 부담되고 문과는 과학 추가된 거 이건 굉장히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1학년 거만 낸다면 그나마 할만하겠죠. 이걸 만약에 사회를 2학년 거 연계해서 좀 어렵게 낸다. 과학이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럼 문과 애들 잘 못 가요.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심지어 사회과학 수능 점수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전 최악의 경우 보는 건 다 보고 대학에서 공통사회를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의무화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 입시의 정시에서는 무조건 사회와 과학을 의무로 몇 프로 이상 포함시켜야 된다가 될 수도 있다고.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은 조금 낮춰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흐지부지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요걸 이제 2학년 때 골라서 듣고 3학년 때는요. 여기가 3학년 1학기입니다. 6과목을 골라야 돼요. 미적분 고를 거고요. 이과 기준입니다. 이거 아까 물리2인 셈이죠? 네, 이거 화학이 2개네요. 생명, 지구과학, 뭐 실험 이렇게 고를 수 있죠. 실제로는 여기서 과학을 빼고 나면 고를 게 없잖아요. 과학 선택 과목을 무조건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상대평가로요. 기존보다 쉬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럼 이거 안 배운 애들이 여기서 내면 문과 애들은 과학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갈 것 같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라이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과학사회는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절대평가죠? 사회니까. 근데 과학은 아니에요. 요런 건 괜찮죠. 근데 이거 안 듣고 이것만 들을 수 있을까요? 수시간에는 그렇게 못하겠죠. 정시간에는 그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과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수시간을 과목을 보면 알아요. 너 왜 안 들었니? 이렇게 되겠죠. 교과 제외하고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학교가 다른 거는 그렇게 특징적이지는 않아서요. 여기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해놨어요. 중국어 일본어. 이게 아까 16학점에 들어가는 제1국어 포함한 그 영역이고 3학점 무조건 넣어놨고 여기도 3학점 넣어놔서 6학점에서 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악미술 계열도 6개 넣어놔서 아까 4랑 합해서 10이 채워졌고요. 얘네는 이거 있으니까 2개를 더 들어야 돼요. 아까 위에 4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10이 되니까 16을 채우려면 2개를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앙고하고 또 어느 학교 혹시 말씀하세요? 낙생고요? 낙생고 편집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으로 다 깔아놓은 거고요. 독서를 5개나 주네요. 네. 그리고 영어가 3개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 체육을 2개 해서 8개를 깔아주고 하나하나에서 10학점 맞춰줬죠. 역시 선택할 필요 없이 맞춰준 거예요. 음미체도 다 맞춰준 겁니다. 다만 그 16학점에 해당하는 제2외국어나 한문 교과들은 기술과정을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여기서 맞출 수 있어요. 교양도 있고 논술도 있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베이스는 되어 있고요. 이걸 보시면 과학이 이거는 당연히 선택하는 거잖아요. 셋 중에 하나. 그래서 1학기 때 확통 듣고 2학기 때 미적 듣겠죠. 거의 대부분. 과제탐구는 뭐 확통 듣고 난 과제탐구 할까 문과 애들은 이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2개를 골라야 돼요. 물화생지 4개 중에 2개는 고르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물리화학 들었고 여기서 이걸 안 듣고 싶어요. 그럼 뭘 들을까요? 이과 애들이 4개를 들어야 되겠네요. 결국은 뭐 낙생 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거 듣게 갈 거예요. 무조건. 별표가 여기는 학교가 표시를 잘해준 건데 얘네가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수시 쓰는 애들이 이거 안 듣고 이거 들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학종에서는. 네. 낙생은 이렇고요.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보셔야 할 학교 중에 하나가 태원고입니다. 시쳇말로 낚시를 했어요. 태원고등학교 편집표고요.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음악미술이 지금 여기 4개 있죠. 없죠. 칸이 나눠져 있지 않고 통째로 돼 있죠. 다른 학교들보다 더 웃겨서. 이야, 난 여기서 5개를 들을 수 있겠네. 그러면 기하를 들어야겠고 화학을 들어야 되겠고 생명과학, 융합과학 탐구 그 다음에 뭐 사회 하나, 세계사 이렇게 들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빠진 음악미술은 어디서 듣나요? 음악미술이 여기 없어요. 여기서 무조건 음악미술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술과정과 인공지능 기초가 6개가 나와 있잖아요. 16개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체육은 깔아놨는데 나머지는 깔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10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3학점짜리 기준으로는 4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3학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때문에 12학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음악미술 하나씩 그리고 그 제2교과 하나씩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걸로 해서 패스페이로 좀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만 여기서는 음악미술 하나 뺏겼죠. 제2외국어나 정보 등이 하나 뺏겼죠. 그럼 2개 뺏겼으니까 여기 선택 3이니까 잘라야 돼요. 밑에 2 위에 3이라고 잘라야 되는데 이걸 5개를 열어놓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저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요거를 꼭 보셔야 되고요. 조금 특징적인 게 돌마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전체 편집표를 보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몇 개 좀 특이한 것들 위주로만 뽑아놨고요.
2학년 1학기 때요. 아, 요거는 끝에 걸 보여드리긴 하겠네요. 수학 관련이니까. 돌마고 같은 경우에 이제 과제 탐구가 좀 앞으로 빠져 있잖아요. 대진고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미리 수학 학점을 좀 채워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수학을 왜 채워야 하느냐에서 수시를 간다라고 하면 전체 학점 중에서 수학의 비중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이걸 좀 망쳤어요. 이게 2.0에 나왔어요. 2등급이. 그럼 여기서 얘는 1등급 받고 1등급 받으면 이제는 등급제니까 얘는 기존과 다르게요. 그럼 올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망쳤으면 여기서 수학 와르르르 들어야 되죠. 그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특징은 있는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도 커버가 안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요, 중앙고는 전문 수학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특목고 편제예요. 요것도요. 밑줄 친 것들은 특목고 편제들이니까 조금 정확히해서는 애들이 저걸 듣고 가면 우린 수학에 좀 힘을 썼어. 나는 수학을 좀 집중적으로 들었어.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수시 얘기입니다. 정시 아니고요. 그다음에 영덕여고 재밌어요. 아까도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수학을 와르르 넣어놨는데 여기서 전문교과 2개 넣어놨고요. 2개 깔 수 있고 미적분 툭 깔고 보통 경제 수학을 깔 수 있겠죠. 여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영덕여고도 수학을 많이 하는데 특징적인 건 확률과 통계가 2학년 때 미리 있다는 거. 빨리 끝내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2학년 때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장점도 있는 거고요. 판교고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도 사실상 필수이긴 한데요. 여기도 이거를 필수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확통을 안 듣는 친구는 없겠지만 어쨌든 필수로 미리 지정을 해놨다는 거. 네. 만약에 아까처럼 그 낙생고처럼 확통과 미적이 나눠진 학교들 있잖아요. 그럼 성적 산출할 때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분명 인원이 많은 게 유리하긴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했고요. 과학 중점 학교들보다 영덕여고나 판교고 한솔고가 더 힘을 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한솔고요. 4개를 고를 수 있어요. 이걸 한 번에 다 들을 수도 있네요. 아니면 이거 하나 듣고 이 셋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어지는 투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고급까지 들을 수 있어요. 과중인가요? 한솔고인데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그랬냐면 판교고랑 영덕여고요. 여기 판교고거든요. 여기 보시면 4개 고르는 건데 비슷하죠? 하나, 둘, 셋. 하나가 없네요. 그럼 남은 거 고르면 얘네를 같이 들으라고 넣어놨네요. 그죠? 뭐 이것도 그 아까 제2교과에 해당하는 16학점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걸 채워서 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3개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3개와 얘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5개 고르는 거잖아요. 진짜 이걸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이썬도 있네요. 듣고 싶다. 여기도 들을 수 있고 여기도 똑같네요. 다중인가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이제 현재는 이래요. 근데 어머님들 인식에는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잖아요. 이것까지 챙기시면 제가 볼 때는 상위 5에서 10% 안을 드시는 상위 어머님들이라고 보거든요. 입시에 있어서.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과중하면 후덜덜 한솔고나 이런 데 하면 좀 편안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한솔고에 나는 과학을 챙기겠다고 갔는데 정작 과학을 하는 애들이 많이 안 와서 고급 물리학 들어갔는데 24명들. 이제 24명도 괜찮죠. 10%니까 10명만 들어도 되네요. 19명이면 좀 억울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불리한 거잖아요. 아니면 너무 적어서 열리지 않으면 난 들으려고 갔는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서양고 같은 데 갔는데 과학 이과 애들만 한 80% 90%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 편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지 않아요. 이런 편제표가. 어느 설명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판교고 이렇게 영덕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고 한번 볼까요?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게 전부 상대평가가 되고 등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그 거예요. 3학년 때 저게 수능에도 상관이 없는 것들을 등급을 챙기면서 한 달 뒤 수능은 또 다른 과목으로 또 준비해서 쳐야 되는 거죠. 2학년부터죠. 과학이니까. 과학사회니까. 수능하고 상관없는 과학사회를 2학년부터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 화학 안 나와요. 공통과학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2까지 다 들어야 되잖아요. 등급을 위해서는. 뭐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진짜 전 수시 버리고 정시할래가 많이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정시에는 또 내신이 또 포함되는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저도 그렇게 예측하는데 알 수 없어요.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지금 정부에서 이걸 바꾸는 건 이걸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으라고 해놓고 이거를 입시에 반영을 안 해준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부족하면 이걸로 커버해서 결국은 분산시켜서 사교육의 집중도를 좀 완화시키겠다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애들은 죽어나는 거죠. 즉, 다 깔아놓고 모든 해, 다 반영할 거야? 그럼 니네가 어디 집중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보편고는 6학점 넣어줬네요. 이거 그 정보 과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중이잖아요. 3개를 고르래요, 이 중에서. 일단 2개는 들을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2개를 들을 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들을 수 있네요. 이 표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들으면 연계해서 들으라는 얘기 같아요. 의무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보편고 설명해서 아마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데 설명회를 다 저녁 시간에 하고 제가 하나를 못 가봤어요. 임해고 것만 영상으로 조금 봤는데 전 가고 싶은데 못 가겠더라고요. 수업하느라.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전문 그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영어교보도요. 거기가 과중인가요? 여기가 과중인가요?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중? 기존에 과중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과학을 4개 들어야 되기 때문 아니었나요? 근데 과중 가서 이거 문과 이거 들으면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과 애들이 이걸 간파해서 여기를 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안 와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더구나 수학이 전 과목 상대평가가 돼버리는 과정에서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에서도 밀릴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수학 과제 탐구나 뭐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들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기존의 절대평가였던 얘는 치열해질 거예요. 등급을 매겨야 되니까 부담이 늘 거예요, 분명히. 저도 힘들어요. 저 그 과목 준비해야 되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이 갈 겁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네. 다 할 수 있는 천재적인 아이가 아니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네. 엄마들이 충분히 밀어주었습니다. 네. 가장 그 측면에서 가장 편제표가 괜찮은 학교가 어디예요? 이 질문을 예상을 했는데요. 편집표를 봤을 때 특징적인 학교는 있어요. 아까 영덕여고나 뭐 판교고고 태원고처럼 한솔고였죠? 네. 한솔고처럼 과학에 좀 힘을 줬구나 또는 수학에 좀 힘을 줬구나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갔을 때 무난하다? 제가 볼 땐 대부분의 학교가 무난한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제일 두려운 건 아까 태원고도 편집해서 잘랐잖아요. 실제 그 학교에 갔을 때 이 학교가 이 편집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요. 아까 낙생고 기하 물어보셨죠? 낙생고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기하를 안 넣어놨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서 안 넣었대요. 나중에 기하가 수시에 필수적이 되면 넣을 수도 있대요. 이걸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지 편집표를 보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험을 피하는 거죠. 문과인데 보편고가 편제가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굳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설명의 결론은 그냥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보내세요가 될 수도 있어요. 단 집 앞에 있는 학교를 잘 살펴보고 이상이 없는지 불리한 게 없는지 체크해보고 괜찮으면 가는 거죠. 집 앞에 있는 학교가 낯선 걸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중앙고일 수도 있고요. 중앙고 지금 이제 전환되잖아요. 뭐 확정은 아니지만 될 것 같거든요.
과학고가 되고 나면 기존 아이들이 찬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오히려 신경을 써주는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더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판교가 지금 바뀌잖아요. 기존에 뭐 거의 기만 받아주는 마지막 학교였잖아요. 판교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판교가 간다는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자원고로 전환되면서 이제 조금 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판교고는 음악미술 이런 거 10개였잖아요. 그 5개까지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원고기 때문에. 뭐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닙니다. 물론 아까 그 태원고처럼 좀 사기를 치지만 않으면, 네. 사기라 그래도 되나요? 영상 올라갈 텐데 빼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제가 정리해봤고요. 조금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요거를 보고 너무 자극적으로 접근하셔서 휘청휘청 움직여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입시 짧게는 3년, 보통 6년 이상 보고 하잖아요. 어머니들께서도 천천히 보시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학교에서 이쪽 뭐 백현 중에서 야 요번에 늘고 인원 터진대 뭐 이런 얘기 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늘고 인원이 터져봤자 얼마나 터지겠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학교는 백현 중은 당연히 늘고 많이 갈 거잖아요. 저쪽에 야탑 중에서 물어봐야죠. 늘고 몇 명 가니? 그 동네 학교는 거기 많이 가요. 작년보다 많이 가면 많이 간다 그래요.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 얘기를 너무 믿지 말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에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 출처는 분당 맹목 카페입니다. 거기가 최고입니다. 저도 거기서 자료 얻어요. 광고가 나가면 유튜브에 걸리나요? BPL? 태원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모 교과 선생님이시라는데요. 뭐 주요 과목 선생님이 아니시라고 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작년 태원고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건 올해 인원이긴 한데 태원고가 288명이잖아요. 10대 1이었으면 태원고에 몇 명 썼다는 얘기예요? 2,880명이 썼다는 얘기예요. 분당에 있는 4,368명 중에 2,800명이 태원고를 1지망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60%가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근데 그랬으면 태원고 빼고 나머지는 1지망에서 우르르 밀려서 2지망, 3지망의 학교들이 많아야 되죠. 실제 지금 2지망의 학교 몇 개 있지도 않잖아요. 다 1지망이잖아요. 너무 학교 정보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어느 학교 이번에 경쟁률을 보고 엄청 올린다더라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정원 이거 되게 이슈인데 이 학교는 정원이 200명이니까 절대 안 가. 우리는 정원 많은 학교 찾을 거야. 등급이 유리해야 돼. 왜죠? 100명 중에서 1등급이 10명 나오잖아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11등이라 1등급을 못했어요. 200명 있는데 가면 우리 애가 그대로 11등 하나요? 우리 애는 22등 될 거예요. 똑같아요. 단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4등급 뛸 때는 24명이 되면 1등급이 없어지니까 25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등급이 한 명은 너무 불안하니까 50명 이상은 들을 수 있는 학교를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과중을 찾는 거잖아요. 이과 애들이 과학 선택을 100명을 넘게 하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부평고는 192네요. 올해 좀 적네요. 제일 많은 학교가 288이에요. 대동소이해요. 조금 적은 학교가 있고 조금 큰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뭐 192대 288 하니까 좀 차이가 나 보이는데 그럼 끝과 끝의 차이인 거고 300 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제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설명의 결론은 너무 좀 팔랑팔랑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 너무 지금 카페에 글 보면 별거 아닌 거에 너무 이슈를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여기에 추가 정보 하나가 배정 원고에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22년 자료긴 해요. 이것도 맹목 카페 자료입니다. 이과형 학교 과중은 아니지만 이과형 학교를 본 거죠. 그리고 일반 학교에
사회탐구 선택 인원 숫자예요. 이거 보니까 이과면 과중 가야겠다 싶으시죠? 문과면 과중 가면 안 되겠구나 싶으시고요. 그럼 기존 편제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일단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보실 거는 인원이 어떻게 동일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 세 개는 무조건 들어. 이 중에 골라. 왜냐면 얘는 진로 선택이니까요. 이러지 않았을까? 여기도 이거 120, 120이잖아요. 이게 17이 된 게 조금 숫자가 이상한데요. 조금 뭐 두 개 듣는 애들이 몇 명 있지 않았을까? 즉, 네 개를 들을 수는 없고 두 개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거와 이거 중에 골라서 듣는데 딴 거 빼고 이걸 두 개 다 듣는 애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요. 즉, 이 학교와 이 학교는 그랬는데 다른 학교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편제표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냥 가면 사실 큰 차이 나지 않아요. 편제표가 좀 엉켰다고 뭐 연고대가래가 갑자기 중앙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예상보다 많이 지체돼서 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뭐 사실 넣어는 놨는데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저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 위치 익숙하지 않으시면 요걸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걸 눌러보시면 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화 포털. 헷갈리시면요. 고입, 포털, 경기 치시면 나와요. 그럼 여기서 평준화 배정에 학군이 현황 들어가시면요. 성남 지역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걸 캡처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도 체크하면 중학교 위치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좀 눌러보면 그때서 위치 나오고 누르면 그 학교에 학교 알림이 정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뭐 되게 볼 거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관심 갈 만한 거는 이걸 24년도 건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23년도로 바꾸시고요. 졸업생 진로 현황 뭐 이런 것도 의미가 크진 않아요. 이런 정도? 이 기타 볼까요? 재수예요. 네. 재수 비율이 저 정도 되는구나. 전문대도 22명 가는구나. 이건 안 좋은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업 성취 사항에서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뭐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은데요. 3, 4, 6, 2, 4, 5 들어가면 각 학년 학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와 A등급 비율, A등급이면 90점 이상인 거잖아요. 이것도 달라요. 학교에서 무조건 중학교는 90점 이상이면 A잖아요. 고등학교는 이 점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조정 점수라고. 뭐 우리 학교는 올해 시험 보기 전에 88부터를 A등급으로 할 겁니다라고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보지 마시고 그냥 아 대충 이렇구나. 뭐 수학 같은 경우에 10%가 90을 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 시험 문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한교고등학교였고요. 아니면 낙생고 한번 볼까요? 낙생고 평균이 얼마나 나오는지 8106 이거를 학년 연도 바꿀 때마다 눌러야 돼요. 좀 귀찮습니다. 낙생고 수학은 A등급이 9.3%네요. 맞네요. 낙생고도. 네, 전체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인데 2학년 한번 볼까요? 2학년도서는 조금 줄어드네요. 네, 평균이 70이에요. 그 낙생고 시험들은. 물론 저건 수행평가 합산한 점수입니다. 실제는 저거보다 조금 낮겠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냥 재미삼아 보실 수 있는 정도고요. 이것도 역시 신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난교육 관련 자료니까요. 네, 다만 이거를 지난 자료들을 의미를 갖는 이유는 기존 학부모님들, 지금 중3 기존 학부모님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형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얘기죠. 마치 주식시장의 소문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 드린 것 같은데 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답을 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어느 학교 가요?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면 좋겠죠. 특색이 특별히 뭐 문제가 있지 않으면 가까운 학교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시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덕이냐 아니냐를 좀 눈여겨보시고요.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학생들 서현은 조금 피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서현이 이과 쪽이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안 갈 거예요. 특히 문과 쪽은 더더욱. 그래서 서현은 남학생 이과 중심의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남자들 중에 조금 이과인데 머리 좀 좋고 좀 게을러서 치열해야 되는 아이는 서현 가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생은 지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재시험 결과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서 20명 이상이 100점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로 낙생은 무조건 시험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최악은 쉬웠다 어려웠다를 반복하겠죠. 중간에 쉬웠다 기말에 어려웠다. 수행 비중을 높일 수도 있고요. 문제들을 전부 다 그냥 보편화된 문제로 쫙 깔아서 시간을 이런 말씀 좀 그런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죽여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어서 애들을 점수를 깎을 수도 있고요. 완전 고난도로 내긴 이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 문제 하나 적중당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한 문제로 모두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면서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쉽게까지 못 내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계산을 복잡하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변화를 피하고 싶다 그러시면 낙생은 빼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 기회를 틈타서 나는 모험을 해보겠다 하면 낙생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기존만큼 어렵지 않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정도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서 쓰실 때 1단계에서 5개 쓰잖아요. 가장 가고 싶은 학교 1지망에 당연히 쓰고요.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한 학교를 메인으로 밀 거야 라고 하면 1지망에 가고 싶은 학교 쓰시고 2, 3, 4, 5지망을 안전한 학교 쓰세요. 근데 또 안전하게 믿었던 한솔고 쓰시지 마시고요. 네, 한솔고도 작년에 여학생도 2지망도 들어갔습니다. 남학생은 많이 밀렸고요. 그래서 확실히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거 태원고라든가 늘고도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밀릴 가능성이. 불국도 불안해요. 그래서 분당고도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고 그 맹목 카페에 나오는 자료가 신뢰도가 높긴 한데요. 올해 변화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 1지망으로 끝날 학교가 여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1지망으로 안 끝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태원고는 교통이 요지에 있으니까 지금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해요. 늘고도 이쪽에 갈만한 학교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1지망에 2, 3, 4, 5를 채우시고요. 2단계에는 1지망에 원하는 학교 쓰시고 2, 3, 4는 안전한 학교 쓰셔야죠. 즉 1지망을 떨어졌을 때 그래 여기라도 가자 하는 학교. 예를 들면 야탑이나 돌마나 이매. 야탑도 2에서 끊어질 가능성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조금 다양한 선택을 해보겠다고 야탑을 2에 쓰고 돌마를 3에 쓰고 이매를 4에 썼다 우르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가시려면 셋 중에 가고 싶은 하나를 골라서 2지망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3지망은 아예 그냥 조금 확 안전한 학교. 여학생들은 예를 들면 영덕여고를 쓴다거나 판교고를 가기 싫다면요. 반대로 영덕여고를 가기 싫으면 판교고를 쓴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시고, 남학생들은 한솔고가 작년처럼 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1지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쓰시고 2단계 18개, 17개 학교를 쓰실 때는 가기 싫은 학교를 밑에서 먼저 쓰시면 돼요. 1, 2, 3만 생각하시고 가기 싫은 학교부터 밑에서 오다가 정말 가기 싫은 학교 몇 개를 골랐잖아요. 그 위에 제일 윗지망에다가 그래도 안전한 판교나 이런 데로 막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확률상으로 높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2개를 가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둘 중에 어디도 괜찮아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둘 다 1지망 학교를 고르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조그만 확률로 혹시 2지망 뜰 거를 대비하신다면 괜찮고요. 하나 1지망, 하나 2지망, 예를 들면 야탑, 늘고와 야탑을 노리신다 그러면 1단계 늘고 쓰시고 야탑 쓰시고 3, 4, 5를 딴 걸로 막으시고요. 2단계에도 늘고 쓰시고 야탑 쓰시고 3지망에다가 좀 안전한 학교 쓰시고요. 이러면 늘고를 갈 확률은 아까 첫 번째 방법보다 줄어들어요. 왜냐면 야탑에서 1단계에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학교를 제외한 늘고와 야탑 중에서 붙을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건 수학이니까요. 이렇게 2개냐 1개냐만 선택하셔야 되고요. 가고 싶은 학교가 3개만 안 됩니다. 네. 특목을 혹시 쓰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중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특목과 이지망 학교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더 질문 혹시 없으시면 이대로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